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력하는 오케어 TV입니다. 최근 연금 관련 심의하는 국회 예산처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성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국회 예산처가 이번에 펴낸 분석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수도권 중소도시에 사는 인구가 대도시보다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기본 공제액이 낮게 책정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기본 공제액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시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형평성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23년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 즉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후 합산 계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재산의 소득 환산액 그중에서도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시 지역별 역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별 역차별 논란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내년 주택비용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결정하고 있는데요.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 202만 원, 부부 가구 323만 2천 원입니다. 쉽게 말해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도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 202만 원, 부부 가구 323만 2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소득 인정액 계산 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 재산, 즉 부동산, 자동차 등의 합계에서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재산 공제액이 지역별로 차등되어 왔습니다. 이는 도시에서의 평균 생계 비용이 지방도시나 농어촌보다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재산을 공제해 수급자 선정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였는데요. 현재 서울과 6대 광역시 그리고 수원, 용인, 창원, 고양시 4개 특례시는 대도시로 분류돼서 1억 3,500만 원을 공제받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시와 세종특별시는 중소도시로 분류돼서 8,500만 원, 공제밖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소도시로 분류된 지역 중 일부는 지역별 기본공제 기준상 대도시인 6대 광역시보다 주택 가격이 높아서 경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실제 지난 5월 기준 인구가 90만 명이 넘는 성남시의 평당 평균 주택 매매가는 약 3,955만 원으로 인천광역시와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6대 광역시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며 서울 강북구 2,520만 원보다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성남시 거주 어르신들은 소득 인정액 계산 시 중소도시 거주자로 분류해서 역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7억 원 아파트만을 보유하고 다른 재산과 소득은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서울과 6대 광역시 그리고 4대 특례시, 즉 대도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기본공제 1억 3천만 원을 차감하면 5억 6,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하면 2,260만 원.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188만 3천 원으로 단독 가구 선정 기준액 202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성남시를 포함한 중소도시 어르신들은 기본 공제가 8,500만 원이므로 소득 인정액이 205만 원으로 책정돼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국회 예산처는 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본공제 공제의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와 같은 국회의 지적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기본 재산액 지역 분류 기준의 현실화를 위해 추후 관련 연구 용역을 실시의 기준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현재 기초연금 재산 기준인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단계 분류 단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처럼 4단계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15년 이후 바뀌지는 지역별 기본공제액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몇 년 동안 집값은 크게 올랐지만 공제액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인데요. 현재 지역별 기본공제 기준은 지역의 상황을 반영하기엔 지나치게 단순하고 최근 몇 년간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이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된 것까지 검토해서 최종안을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문제 외 추가 문제점들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집을 소유한 사람이 전세 사는 사람보다 기초연금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 공시가 3억 원인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과 전세 4억 원 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 집을 소유한 사람은 기초연금 계산 시 일반 재산이 공시가 3억 원으로 반영됩니다. 반면 전세 사는 사람은 4억 원 전세보증금에 기본공제 5%만을 차감하면 3억 8천만 원이 반영됩니다. 집을 소유한 사람은 시가가 아닌 공시가를 기준으로 반영되므로 30에서 40%의 기본공제 효과가 있지만 전세 사는 사람은 보증금의 기본공제액만을 적용하므로 훨씬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금융재산의 기본공제는 2천만 원뿐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부동산, 자동차, 분양권 등의 일반 재산은 기본공제를 최대 1억 3,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그마저도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을 모두 합한 금융재산은 기본공제가 2천만 원뿐이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고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한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므로 이중 적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받으려면 현금 말고 무조건 집을 사야 하는 건지 참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연금소득에는 기본공제가 전혀 없습니다. 기본공제 108만 원에 추가공제 30%까지 차감받을 수 있고 임대보증금은 필요경비 42.6%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은 월 4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는 것에 비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소득은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받은 소득에서 매월 납부한 돈인데도 왜 기본공제가 전혀 없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노인 인구의 8% 정도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신청 자체를 아예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100% 소득평가액에 반영돼서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바로 감액되기 때문인데요.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늘어난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 외에 다른 복지 혜택까지도 탈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분들께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선택적 복지를 추진하고 있는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과 노인 전체 지급 등의 어르신들의 표를 의식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얼마 더 준다는 공약보다도 오늘 설명드린 기초연금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최우선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에 대한 생각과 어떻게 개정이 되면 좋을지 많은 분들의 소중한 댓글 및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구독자분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성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